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3일자 스톡샷 아나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알파벳,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 먼저 보시죠. 지난주 엔비디아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신고점 만들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휴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이렇게 다시 158.71 라인 아래에서 시작을 했고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가 싶었는데 화요일에 다시 여기 있는 전고점 치고 올라갔지만 고점 이상 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여기에 이렇게 여기 못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수요일에 바로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그 목요일까지 올라갔다가 빠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신고점 만들면서 요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 이 패러렐 채널은 이제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요거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뭐 그거를 생각을 하려면 하는데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울게요. 얘는 놔둘까요? 얘는 지우고 얘는 일단 놔둬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위로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얘를 한 번 더 그려주던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자잘하게 되는 거에만 하지 뭐 큰 거 여기서 뭐 크게 저항받고 내려온다거나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일단은 놔둬 보겠지만 일단 그렇고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고점 신고점 만들었을 때 그 고점을 일단 의미가 있어서 일단 놔둬 보겠습니다. 뭐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신규 주문 뭐 이 얘기 나오면서 주중에 많이 올랐죠. 이번 주는 7개 주식들이 다 각각 개인의 사정, 뭐 각자의 사정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지 어떤 경향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AI 주식 전체가 굉장히 좋은 그 퍼포먼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다른 주식에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은 아니었죠. 뭐 지수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뭐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도 뭐 관세 조치가 뭐 원래는 수요일에 이제 끝나는 걸로 해서 월요일에 이제 8월 1일까지 유예한다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있었죠. 뭐 그 전에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얘기를 갑자기 꺼내서 아니 왜 갑자기 8월 1일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두고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이미 다 얘기가 돼서 발표만 안 나섰던 거였죠. 보통은 공식 발표 그 다른 행정부 있는 다른 뭐라고 하죠? 장관들 아니면 관계자들,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흘리고 대통령이 컨펌을 해주는 게 보통인데 어느 나라건 이 나라는 거꾸로 됐죠? 대통령이 흘리고 컨펌을 나중에 그 장관들이 해줍니다. 뭐 그러니까는 대통령 말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뭐 이번에는 대통령 했던 말이 맞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1일까지죠. 8월 1일 전에 7월 말까지 이제 그 관세 조치가 유예가 되면서 그때까지 우리랑 협상을 안 하면은 니네는 몇 퍼센트, 니네는 몇 퍼센트 뭐라 그러죠? 편지? 레터를 각 나라 정상들한테 정성스럽게 하나씩 만들어서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겉으로는 뭐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그때까지 우리 이제 협상 잘 할게요라고 립 서비스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협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들 버티는 분위기 그리고 뭐 다들 같이 버티면 누구 손에 뭐 이런 느낌이죠. 제일 큰 나라라고 하는 게 보통 EU, 캐나다 뭐 가까우니까요. 캐나다, 멕시코, EU 그리고 일본, 한국 뭐 중국이야 제일 크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또 이 유예 조치가 8월 이후죠. 9월인가까지든가 그렇죠.
뭐 중국은 일단 제쳐놓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지금 뭐 공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적극적인 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애를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또 8월 말 되면 또 갑자기 미국 측에서 뭔가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조금 뭐 양보하는 모습 그런 거 보이면서 또 갑자기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또 한 2, 3주 이상 남았죠. 3주 남았고 중간에 뭐 CPI 다음 주 있고 월말에 레이트 시즌 있다고 해도 레이트 시즌 이번 달은 적어도 동결인 것으로 다들 관측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그런 관련, 관세 관련, 정책 관련 쪽으로 매크로에 의해서 장이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닌데, 이제 거기에 AI 관련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계속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보시면 여기에서 6월 하반기까지 이렇게 하다가 6월 말부터 다시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신고점 달성을 했습니다. 4트릴리언이었나요? 마켓캡이 넘어서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뭐 그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의 화제거리는 될지언정. 뭐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거 봤을 때 뭐 지금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었었던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지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일단 금요일에 리들이 굉장히 길어서 밀려서 내려오는 도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는 뭐 갭상승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160.98 아래로 쳐져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 트렌드 라인 있죠. 그래서 지금 요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얘가 상한선, 얘가 하한선 이런 느낌 그리고 이 두 개의 레벨이 거기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던 얘가 다른 트렌드 라인이나 레벨들이랑 만나면 또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서는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그 전에 밀려서 빠지면 뭐 얘를 만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 레벨들이 서포트 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엔비디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잘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지난주 목요일 여기까지 있고 월화는 부진했습니다만 뭐 가까이 놓고 볼까요? 월화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수요일날 치고 올라가서 이 위에 있던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 닿았죠 결국. 그쵸? 얘가 이렇게 신고점 만들 때 기준선으로 할 수 있는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 했다는 여기에서 저항받고 맞아서 내려왔습니다. 왜 로하이 레퍼런스 제가 그리는지 뭐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전고점을 뚫었죠.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만들 때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보는 거라고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로하이 레퍼런스 맞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바로 도지 만들면서 빠져서 내려와서 전고점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금요일날 열심히 올랐다가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새로 만든 그룹 이 그룹에서 이렇게 갭상승해서 새로 만든 그룹 이후에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을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죠. 뭐 이렇게 얇은 패러렐 채널을 계속 따라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이것을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또 신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다음 주에도 계속 치고 올라가더라도 위에 요게 상한선, 이 하한선 놓고 일단 여기 있는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요걸 따라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금요일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밀려 내려와서 지금 이게 좁기 때문에 밀려 내려와서 하한선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이 밑에는 거의 뭐
이런 정도 가능하겠죠? 네, 이런 정도 가능하고, 뭐 여기도 저항선이라면 저항선인데 좀 약한 저항선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 그냥 약하다는 의미에서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약하다. 얘는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뭐 다른 거가 아니라 더 허옇게? 네, 더 허옇게. 약해요.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약한 지지선이 있다. 이거 색깔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나중에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번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요 패럴 채널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약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쭉쭉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없진 않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막 치고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요 상한선 저항선과 요 로어의 레퍼런스 저항선 두 개가 있어서 여기에 일단은 걸릴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 차트 지난주까지 룰루랄라 잘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올라갔다가 쭉 빠져 내려왔죠. 여기에서 뭐 애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부 측에서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애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그냥 해버렸죠. 대놓고. 뭐 그게 과연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세 조치 자체가 애플은 뭐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멘트 날리면서 애플이 직접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애플에서 뭐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공격을 받으면서 확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슨 좋은 호재들이 나와도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뭐 뇌물을 안 줘서 그런 걸까요? 이게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빠졌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쭉쭉 빠져서 내려간 건 아니고 버텼죠. 화요일 날 도지 만들고 뭐 수요일에도 도지라면 도지인데 이렇게 되면서 살짝 올라가면서 양봉은 만들었습니다만 크게 그 전주처럼 밀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그 태클로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일단 다 지워주고요. 뭐 여기서 저렇게 일단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그래도 힘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에도 여기서 지지를 받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 받았고 아무래도 지난주 그 고점 목요일에 지난주 고점에 214.62에서 만났던 여기는 이제 214.65인데 뭐 거의 여기서 저항 받았다고 확실히 그 저항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 상황, 여기서 지지를 받은 상황,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이 한 번, 뭐 이것까지 하면은 두 번, 이번에 세 번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114.62 라인은 아주 오래된 라인이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하면 한 번, 여기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난 되게 중요한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292.82 내지는 뭐 여기까지 뭐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냥 넉넉하게 여기라고 할게요. 192.82 여기와 214.62 여기에서 지금 거의 두 달 정도 계속 5월 1일 이쯤이죠. 뭐 여기까지 하면은 4월이지만 4월 중순이면은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지금 이 레인지 안에 갇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그 얘기가 다 어차피 의미가 없어지는데 다시 밀고 내려오게 되면 뭐 더 계속되고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을 이 레인지 무브의 힘이 더 세서 밀고 내려와서 뭐 200이나 200 아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번 주에 요 레벨과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을 어떻게 아래쪽으로 브레이킹 할 수 있느냐. 물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확률상으로는 좀 많이 낮아 보이죠. 그래서 뭐 6대4 내지는 7대3 정도로 더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이 테크 패턴 자체로만 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 지지선, 그리고 요 레벨,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를 보시고 트레이딩 디시전 내리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네요. 아마존. 네, 뭐 아마존도 비슷했어요. 전전주 금요일 레벨, 그쵸? 거기에서 월화수목 하고 못 뚫어냈죠. 그쵸? 전주에.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도 못 뚫었고, 뭐 일단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다시 밀려 내려왔고, 화요일날 다시 훅 내려와서 218.73 레벨까지 내려왔다가 그래도 수요일날 다시 캐치업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23.30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금요일날 치고 올라가서 결국은 얘를 뚫고 그 전에 그 위쪽에 있는 225.86 레벨까지 뚫고 올라갔지만 다시 밀려 내리면서 도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트렌드 라인이 크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이 레벨들의 힘, 그래도 그나마 얘를 뚫고 올라가서 종가를 이 레벨 위에 기록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걸쳐 있죠. 걸쳐 있으면 얘는 완전히 뚫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뚫는 게 컨펌이 되려면 걸쳐 있으면 안 되죠. 뭐 이렇게 해서 심지어 걸쳐 있는 게 그냥 걸쳐 있는 게 아니라 도지 만들면서 걸쳐 있으면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223.30 이 레벨이 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나마 고무적인 건 225.86에 닿다가 내려왔다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한 레벨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만약에 뭐 이런 얘나 얘 이랬으면은 얘는 중요한 레벨이네라고 할 텐데, 이건 뭐 그런 것도 아닌 레벨인데 저렇게 뭐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그거만 뚫지도 못하고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이 레벨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것보다 올라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223.30이 잡아 끌어내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완전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종가가 위로 올라가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225.86의 의미, 223.30의 의미를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강하다. 뚫고 올라가는 힘을 일시적으로 발휘는 했지만 그래도 끌려 내려온 꼴이 됐다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쉐이프를 보이더라도 이 레벨들의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이런 식의 다른 트렌드 라인 하나를 더 그려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뭐 반반이라고 봐야겠죠. 뭐 아무래도 23.30을 위에서 시작을 했고, 시작도 그리고 종가도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은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움직임을 봐야 다음 움직임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브로드컴이네요. 자, 브로드컴은 AI 주식이라는 AI 섹터로 구분이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오르면 얘도 같이 오릅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수요일, 목요일 올랐죠. 전주 여기까지 됐고, 월요일 결국은 고점 못 뚫고 다시 월화는 밀려 내려오는 느낌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AI 주식 관련 호재들에 힘입어서 수, 목 치고 올라갔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고, 그나마 금요일은 더 밀려 내려온, 물론 이제 양봉으로 도지를 만들긴 했지만 이거 밀려 내려온 걸로 봐야죠. 지난주 월요일에 있는 고점 결국은 못 뚫었고, 일시적으로 뚫고 올라갔고, 그 시작점도 이 위에서 형성됐지만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가 없죠. 이 상태면. 그래서 뭐 얘는 일단 지워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으로 보면, 이 트렌드 라인으로 이렇게 보면 일단은 꺾였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면은 상승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확실합니다. 금요일 하루 빠졌지만,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이 전고점 레벨을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계속 상승하는 걸로 컨펌이 될지 안 될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그냥 이 모멘텀 유지가 된다. 그리고 뭐 굳이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린다면은 패러렐 채널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로, 뭐 여기면 여기 정도, 아니면 여기, 뭐 여기가 타당하겠네요. 이 정도로 패러렐 채널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이 패러렐 채널 상한선까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기준점을 삼고 상승에 대비를 하시고, 지금 분위기로서는 이게 상승하지 않고 이 트렌드 라인도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레벨을 유지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뭐 아까 식으로 하면 얘를 좀 하늘색으로 좀 그리고, 이 레벨에서 지금 지지는 받긴 했지만 이 레벨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레벨이 뚫려서 내려오면 이 레벨은 강한 레벨입니다. 그래서 밀려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265.43, 277.71 이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일단 봐야겠죠. 월요일에 더 빠져 내려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레인지를 고수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다시 뚫고 올라가서 이 패러렐 채널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의 여지도 남아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죠. 뭐 알파벳도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전주에 그 전고점 181.11까지 닿았다가 밀려 내려와서 여기에 그 178.77까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시 얘까지 닿으면서 뚫을 가능성, 아니면 다시 밀릴 가능성 봤는데 밀렸습니다. 특히나 월요일, 화요일 다른 주식들보다, 앞에 설명한 주식들보다 더 많이 월요일, 화요일에 밀렸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도 다시 캐치업 하나 했는데 도지 만들면서 밀렸고, 목요일에 조금 더 힘을 냈고, 금요일에 완전히 캐치업해서 181.11까지 닿다가 살짝 밀려 내려왔지만, 뭐 여기에서 저항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월요일에 이렇게 그 전주 월요일에 밀렸었던 것처럼 훅 밀리는 느낌이 아니죠. 조금씩 올라가면서 계속 181.11에 가까이 가면서 얘를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이 보디의 사이즈와 종가의 움직임, 그 시가의 움직임,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느낌이 그냥 오죠. 여기에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주고, 그쵸?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를 기준 162.60과 181.11 전체를 보던지, 아니면 여기 위에 있었던 여기 이 움직임을 봐서 이 작은 레인지로 174.71과 181.11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작게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움직임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181.12를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181.12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전전주에도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여기 닿고 밀려 내려갔는데, 여기서는 닿고 밀려 내려간 그 강도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뚫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 여기서 밑에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뭐 그렇게 강한 트렌드 라인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일단 레퍼런스로 놔두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도 뭐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있고, 뭐 얘 무시하고 요 181.11, 그 다음에 182.02, 얘가 누굴까요? 182.02. 예, 뭐 의미 있는 레벨이죠. 의미 있는 레벨을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개의 레벨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지를 보고 상승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다시 월요일에 여기서 밀려 내려와 버리면 다시 181.11을 공격하는 힘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트라이를 하려면 요 삼각형이 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월화에 뚫거나 밀리거나지 이게 무슨 큰 이 트렌드 라인이 무슨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 전체적인 큰 것도 마찬가지, 작은 레인지에서도 마찬가지, 새로 만들어진 레인지에서는 트렌드 라인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레인지의 첫 번째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은 큰 의미가 있지만, 일단 레인지에 진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레인지 무브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트렌드 라인들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전체 레인지의 첫 번째라고 보기 어려운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항을 그렇게 받고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냥 뚫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큰 그런 트렌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레벨을 뚫거나 아니면 얘가 뚫려서 내려오거나 두 개 중에 하나다. 또 센 거는 이 밑에서 올라온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은 셉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서는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요 레인지들보다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더 셉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보다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벳은 이 위를 뚫을 건지 아니면 다시 뚫지 못하고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올 것인지가 되게 중요해졌다. 라는 거를 포커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메타네요. 네, 메타는 더 부진했죠. 전주에 밀려서 내려왔다가 목요일에 중간 정도 캐치업 하는 것도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장이 마감됐는데, 월요일, 화요일에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 도지도지 만들었고요. 수요일에 치고 올라갔지만 금 그냥 다시 빠져서 전주 여기에서 끝났는데, 이번 주는 그거보다도 아래쪽에서 끝난 상황이 되겠죠. 위클리 차트를 봐도 거의 비슷하지만 좀 더 밀려 내려온 상황. 뭐 더 말이 필요 없죠.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오늘 그린 것 중에서는 처음 그리는 것 같은데,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야 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메타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거 뭐 목요일도 여기서 저항받은 걸로 보시면 되고, 이 핑크색 이 두 개가 굉장히 이 두 개로 이 안쪽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얘기했었는데 택도 없었죠. 그래서 얘는 다시 초록색으로 복귀. 색깔로 괜히 헷갈리게 하면 안 되죠. 초록색으로 복귀하고, 그래도 얘도 뭐 저항을 받았다면 닿는 건데 큰 의미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트렌드 라인이면 그대로 유지는 시켜놓을 필요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얘인가요? 네, 이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뭐 얘도 유지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색깔은 그냥 노멀한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뭐 저 뒤에서 올라왔었던 얘네들도 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나중에 이쪽에 가서 사용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정리를 좀 해주겠는데,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얘네들이 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나중을 위해서만 이렇게 그냥 유지를 시켜주는 거지. 일단은 다 지우기도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 레벨들이니까 통하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레인지 안에 갇혀있는 이 레인지가 커서 의미를 못 갖고 있는 것일 뿐, 이후에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일단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는 힘이 없는 거야 보다는 이 레인지 무브가 힘이 더 센 거야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710.79, 740.91 이 레인지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2주째.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온 건지, 이게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회복을 한 걸로 봐야 되겠죠. 15분봉 보면. 그쵸?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그나마 회복을 한 게 지금 저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것으로 보고 이 레인지가 계속 유지되고 힘을 발휘하고 있다. 710.79, 740.91.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그럴 때 이 파란색 다운 트렌드 라인은 의미가 좀 있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는 이쪽에서 장이 형성될 것 같고, 이 레인지 어떻게 위로 뚫고 아래로 뚫는지가 다음 움직임을 결정하는 키 포인트가 되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주는 뭐 되게 중요한 주였긴 했죠. 관세 조치들이 끝나는 주였는데 월요일에 연장하는 게 발표됐고 뭐 그러는 상황에서 뭐 특별한 매크로는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조치들이 나왔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미국 정부가 유예 연장을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실제로 상대 협상을 해야 되는 나라들의 그 큰 영향 내지는 무슨 큰 협박 이런 걸로 작용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뭐 미국과 다른 다자 간 협상들, 다자간은 아니죠. 그 상호 협상들이지만 워낙 해야 될 나라들이 많으니까 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사실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뭐 크게 장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보셨듯이 각 개별 주식들마다 다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움직인 건 아니죠. 7개 주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7월 말까지는 계속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뭐 특별한 뭐 CPI 이런 것들 나오겠지만 뭐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매크로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한 매크로 넘버가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켓 임팩트를 크게 줄 확률은 좀 적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뭐 여기서 다른 뭐 원유나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스톡 차트 분석이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그 테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려고 하고, 뭐 분봉들도 좀 더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9일에 그 분봉에서 MA 사용하는 방법, 15분봉에서 MA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라이브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식의 테크 지표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3주 정도는 특별한 매크로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리신 매크로가 있다고 해도 매크로를 갑자기 급등할 때 급등이 어디서쯤 끝날지 뭐 이런 거를 찾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만들었다는 로하이 레퍼런스나 뭐 하이로 레퍼런스 같은 그런 것들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기법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트레이닝을 하셔서 스스로 잘 이용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선물 차트 분석이랑 스톡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말고 해주시고, 그리고 뭐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제 동영상 뜨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만드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